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만대사 수술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1980년대 이후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해 보면 1954년에 크레멘과 리너가 공장회장 우회수를,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페인과 드웨인이라는 사람이 공장대장 단락수를 등장시켰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간 기능 악화와 심각한 영양 결핍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부터 병적 비만은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더 파운데이션,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갑작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경험적으로 누적된 지식 때문이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들의 내용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기를 비만 대사 수술의 진학이라고 합니다. 디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적인 수술 기법이 그 모습을 서서히 갖추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공장회장 우회술이나 공장대장 우회술은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이유를 이어 새로운 수술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위우회술입니다. 사실 위우회술은 메이슨이라는 의사와 이토라는 의사에 의해서 1967년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공장회장 우회술이 너무 활발하게 유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못 받던 수술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이 수술법들이 실패로 돌아가자 좀 어부지리 형식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위우회술입니다. 메이슨은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던 위궤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절제를 하고 남은 위를 이 공장과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체중을 빠지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에 위우회술을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역사 1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 깨달음은 전혀 새롭다고 할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빌로스 선생님이 빌로스 1형, 2형 위재건을 창안하신 뒤로 여러 의사들이 사실은 공유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메이슨은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이 위암이 아닌 비만에 특화시킨 의사입니다. 이때 메이슨이 했던 수술은 지금의 위우회술, 루아이 형식의 우회술과는 다른 형식이었습니다. 지금의 루아이 위우회술은 음식물이 내려가는 통로와 소화액이 내려가는 통로가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통로가 만나는 공통 채널로 된 Y자 모양의 형태지만, 메이슨이 만든 위우회술은 소장을 자르지 않고 그냥 고리째 위와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을 중간에 끊지 않고 연결하는 방식을 저희가 루프 연결이라고 합니다. 루프가 고리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기계로 위하고 장을 연결하는 이런 자동 봉합기 또는 자동 문합기 이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시대 루아이 수술은 복강경으로 하고 또 수술 시간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진행이 되는데, 메이슨 시대의 위우회술은 복강경이 개발되기 이전이라서 개복으로 했고, 개복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복잡해서 위와 공장을 연결한 이 연결 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장에서 위로 거꾸로 이 담즙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어서 환자들이 구토와 위험에 좀 시달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교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덴이라는 외과 선생님이 메이슨의 위우회술을 받고 이 담즙이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오는 역류증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담즙이 저 아래쪽으로 따로 잘 내려가려면 이 고리째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고 이 Y자 연결을 처음 고안합니다. 이 결과를 1977년도에 발표하시면서 개선된 이 위우회술이 과거의 공장 회장 우회술만큼 체중 감소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도 합병증이 적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같은 해 이 워드 그리핀이라는 분은 또 오늘날 형태의 루아이 형태의 우회술을 소개하게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1980년대는 이 위우회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만 대사 수술의 주류를 이뤘고,
약간씩 변형된 타입의 다양한 수술들이 위 우회술 내부에서 나타납니다. 보통 어떤 수술을 많은 사람들한테 해봤는데 합병증도 별로 없고 효과가 너무 좋으면 그냥 그 수술을 보통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인데 이 비만 대사 수술의 역사를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술이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자기만의 수술법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좀 저는 외과 의사로서 좀 희한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선구자들이시겠지만 어떤 시도라는 것이 합병증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이런 경험이 없이도 이런 도전을 했다는 것을 보면 대단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대의 환자와 뭐 의료법, 뭐 의료 환경들이 지금과 좀 많이 다른 건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환자에게 많이 해본 수술이 아닌데도 시도를 한다는 건 보통의 용기와 담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메이슨의 위 우회수는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면서 1980년대를 주름잡게 됩니다. 오늘은 비만대사 수술 역사편 두 번째로요. 현대적인 비만대사 수술의 등장, 그러니까 위 우회술의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